안녕하셨습니까? 아드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아만다 슬롯의 연구 논문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디드 킹덤이라는 이 논문의 제목이 설명하고 있듯이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분열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아만다 슬롯이 이러한 브렉시트가 즉 EU에서의 이 탈퇴가 영국의 어떤 질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달에 영국은 국민투표를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소개가 된 것처럼 국민투표의 내용은 유럽연합, 즉 EU에서 탈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전 국민의 투표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아주 사실은 이게 확실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되면 좋았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탈퇴가 결정이 됩니다. 한 51.9%대 48.1%로.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서요. 런던이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북아일랜드는 과반 이상이 잔류를 선호하는 걸로 또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뒤로도요,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소위 브렉시트에서를 중지하고 영국의 이 유럽연합에 잔류할 것을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데 이러한 이 브렉시트는요, 결국은 영국의 입헌 체제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전통적으로 독립에 대한 어떤 하나의 여론이 높은데요. 독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일랜드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은 거의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하드보더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완전한 국경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국경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국경처럼 완전히 선이 그어 있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회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써 소위 어떤 나라는 고립되는 그러한 문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U와의 협상으로 2019년 3월 29일에 이 브렉시트가 발효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지만 아직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요. 이게 더 연장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브렉시트가 사실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영국이 꾸준히 진행해왔던 비대칭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이런 문제가 도출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불러야 되겠고요. 그 속에는 잉글랜드라는 조그만 나라, 또 웨일즈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 또 스코틀랜드라는 또 다른 나라, 또 북아일랜드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나라에서 지역별로 네 개의 큰 하나의 독립된 형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시는 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런데 각각의 요 네 개의 지역들은 독자성을 어느 정도를 민족 간에 또는 어떤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런던에서요, 점차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비대칭이란 말은 똑같은 식으로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또 상황에 맞게 다른 형태로 이제 권력들을 이양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 지역별로 일종의 갈등 현상이 조금씩 이제 더 커지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브렉시트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한 원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아일랜드는요, 1921년도에 아일랜드 섬에서 남북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남쪽은 아일랜드 공화국이 되고 북쪽은 6개의 북부 카운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국에 잔류하게 됨으로써 북아일랜드가 형성이 됩니다. 원래 영국은요, 아일랜드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600년대에 영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합병을 시켜버리죠. 그런 과정에 이 본토의 영국인들이요, 잉글랜드를 비롯한 본토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일랜드로 이주를 하고요. 그러면서
아일랜드 지역들을 자신들의 생활터전으로 삼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 그 아일랜드의 원래 주민들, 국민들은 끊임없이 독립전쟁을 이제 벌이죠. 그 싸움의 와중에 1921년도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을 독립하게끔 그렇게 영국이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후에 계속해서 영국과 어떤 갈등 관계를 노출하면서 끊임없는 아주 강력한 폭력성을 이제 그 서로 양측에서 드러내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6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뭐 그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일랜드는 어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는데, 1998년도에 죄송합니다. 소위 벨파스트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되면서 북아일랜드하고 남아일랜드가요, 일종의 국경의 개념을 약화시켜서 서로 간에 공략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그 조약이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아일랜드에서는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영국군이 북아일랜드에 상당히 주둔이 많이 해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제 그 철수를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 EU의 단일 시장이라는 개념 속으로 이 아일랜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북아일랜드하고 어떤 아일랜드 공화국 간에 벌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스코틀랜드는 1603년에 그 잉글랜드와 통합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1707년에는 독자 국가에서 통합의회가 구성되면서 소위 그 스코틀랜드는 주권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스코틀랜드에서 유지하고 있던 법률이라든가 또 교회, 주로 이제 칼뱅 계열의 그 이 어떤 교파를 형성했는데요. 또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인정받은 채로 이렇게 세월이 3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은 그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더 많은 의사 결정 권한을 요구하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1997년도에 토니 블레어가 수상이 되면서, 그러한 그 이 수상이 되기 직전에 어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그 의사결정 권한을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것을 이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결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독자적인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 이제 권력이 점차적으로 스코틀랜드로 이양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더 진전을 봐서 2014년도에는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이루는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도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 독립은 부결이 되고 다시 영국의 하나의 그 남아있는 영국 속으로 그냥 그대로 잔류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구성으로 웨일즈가 있는데요. 웨일즈는 1535년도에 잉글랜드와 통합을 이루게 되고요. 그런데 웨일즈도 1998년도에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나와 있는 북아일랜드라든가 스코틀랜드 의회보다는 권한이 상당히 미약한 그런 형태를 이루었고, 2011년도에 국민투표를 벌여서 이후에는 웨일즈도 이제 상당히 많은 권력을 이제 부여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잉글랜드는 뭐 영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적인 아주 중심적인 거니까요.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브렉시트가 체결되면서 EU 탈퇴가 선언이 되면서 영국 내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입헌 체제, 즉 아까 4개의 국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통합형 형태였던 그 영국이란 나라가 점점 그 체제가 위협받는 현상들을 드러내는데, 스코틀랜드는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렉시트에 대한 그 투표에서요, 이 스코틀랜드는 잔류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영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EU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라는 독자성으로, 독자적인 하나의 주권으로 EU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EU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되면 영국의 4개의 지역과 이렇게 나눠서 뭐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EU에서는 이거를 거부하게 되고요. 또 북아일랜드도 이제 비슷한 현상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북아일랜드는 특히 어떤 관세 면에서, 이게 이제 영국 본토하고 영국 브리튼 섬하고는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 섬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북아일랜드는 더 첨예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북아일랜드는 하나의 국경처럼 하나의 바다를 통해서 영국과 별개의 나라로 이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남쪽 아일랜드, 즉 아일랜드 공화국과도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 보더, 아까 얘기한 국경이라는 장벽이 발생됨으로써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 문제, 생활 문제에 있어서 큰 위협을 받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또 이 브렉시트는 이 국내 정치가 뭔가 좀 바르게 옮겨가고 있다면 어떤 해법이 조금 더 쉽게 그나마 도출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정치는 항상 복잡하죠. 그게 아마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여기서는 이제 영국 전체를 얘기하는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는데요. 테레사 메이가 이제 새 영국 총리로 이제 선출돼 나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이 총리의 내각에서는 여전히 탈퇴를 주장하는 파와 잔류를 주장하는 측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고요. 그 때문에 2017년도에 조기 선거가 치루어졌는데 이 메이 총리에게는 불행하게도 그 소위 자신이 속한 보수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브렉시트를 그 밀고 나갈 동력을 상실하는 것과도 이제 비슷하게 되겠고요. 이런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 정치적인 복잡성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나라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도 아주 복잡한 그러한 어떤 내외적인 이 정치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논문 속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소개하는 것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렉시트는 어떤 함축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아만다 슬롯은 그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불안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드보더가 설정이 되니까요. 그런 불안정이 초래되면서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영국 쪽으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은 북아일랜드 자체로 갈 것이냐라는 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고요. 또 EU와 국경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EU에 이제 국경 문제에 관한 특별한 지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 해달라 그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서도 없으면서도 이러한 그 상황이 계속 연출돼 가고 있고요. 국민 대다수는 그런 과정에서 EU에 이제 잔류하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립 문제가 또다시 이제 이 불붙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스코틀랜드는 그 영국이라는 큰 틀 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냥 EU에 잔류하겠다라는 희망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브렉시트가 결국 어디에서 이런 브렉시트라는, 즉 EU에서 탈퇴하겠다라는 현상들이 도출됐느냐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잉글랜드 민족주의의 산물로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4개로 되어 있는 각각의 나라들이요. 권력을 이양받으면서 어떤 하나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 웨일스 등등이요. 권력이 커지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영국 권력의 핵을 차지했던 잉글랜드가 권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인구 면에서도 절대 상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게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사라져가는 하나의 어떤 권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한의 문제가요. 이것이 복구하자, 자기들이 회복하자라는 소위 잉글랜드 민족주의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발흥이 되면서 브렉시트라는 게 도출되어 나온 건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4개의 입헌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입헌 체제 자체가 원래 불안정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확고한 어떤 하나의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영국이라는 잉글랜드가 예전에 1500, 1600년대에 걸쳐서 일종의 강압에 의해서 점령하면서 사실은 어떤 하나의 강요에 의한 그 영국이라는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재적으로 항상 숨겨져 있는데 이게 엉뚱하게도 EU에서의 탈퇴라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브렉시트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라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아만다 슬롯은
이 북아일랜드 또 스코틀랜드와 같은 각각의 그 나라들에게요, 권력을 이양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됨으로써 그들을 하나의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지만 이게 현명하게 탈출할 수가 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영국이라는 국가 전체에서 모두 다가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는 대칭적인 그 모델이 이제 개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이 공통적인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각각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개별성을 주장해보다는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기미가 보일 것이고요. 그러는 양 두 개의 측면들, 즉 권력이 이양되고 또 국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개발되는 과정이 결국은 각 지역별로의 상호 협력이 이제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만다 이분이 제시하는 해법은 상당히 그냥 추상적인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렉시트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고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짓더라도 영국 내에서는 역시 이러한 체제적인 불안정,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독립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일랜드는 또 영국 이 본토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일랜드 섬에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하고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존재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민족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런 것이 하나의 이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화선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브렉시트의 문제를 어떤 하나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역사성의 하나의 산물이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아만다 슬롯의 이 논문을 소개시키면서요. 그런 과정에 어떤 하나의 이 브렉시트라는 것이 단순히 이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어떤 하나의 표대결처럼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 내부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민족별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민족주의적인 배경들이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들을 한 번쯤은 저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논문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소개해드린 논문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논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